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중 상호 관세가 큰 폭으로 축소되면서 아주 강력하게 랠리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 이제 주요 빅테크주들이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이제 관세 리스크가 해소됐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강한 매수가 유입되는 계기가 될지, 뭐 최근에 매수하긴 했지만 좀 자잘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규모가 커질 수 있는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주요 수출주들이 어떤 추세를 좀 바꾸게 되는, 이미 이제 어제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추세를 바꾸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지 이 점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뭐 미증시는 엄청 올랐습니다. 뭐 다우가 3% 가까이 올라갔고, 나스닥은 주요 기술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지수가 4% 넘게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 관련 지표는 미국의 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서 미증시만큼은 못 올라갔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주요 업종으로는 뭐 유틸리티를 제외하고는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엄청났어요. 뭐 이미 소비재 이런 업종이 5% 넘게 그러니까 폭등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관세 관련해서 또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눌렸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강하게 매수가 유입됐다. 그리고 특히 이 정도 올라갔다라는 거는 그동안에 공매도 쳤던 주체들이 강하게 숏 커버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이 물러가면서 강하게 그게 또 매수로 바뀌는 그런 현상이 초래됐던 것 같습니다. 뭐 주요 뉴스는 우선 대중관세,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145%에서 30%로 낮췄고요. 또 중국이 미국에 부과하던 관세도 125%에서 10%로 각각 축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측에서 91%는 아예 취소를 하고 24%는 90일 동안 유예. 그러니까 만약에 90일간 3달 이내에 어떤 별다른 합의가 없으면 다시 관세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54%로, 미국은 34%로 높아지는 거라서 일단 기본 현재 시점에서의 기본 관세는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건 30%, 중국이 미국에 부과한 건 10% 정도로 이제 대폭 축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뭐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는 완만한 합의를 위해서, 완전한 합의를 위해서 몇 주 이내에 다시 만날 거다. 뭐 계속해서 협상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빠르면 이제 이번 주 후반에 시진핑과 대화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베센트는 뭐 몇 주나 몇 달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이 사람 좀 말을 되게 적극적으로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이번 주 후반에 시진핑과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이 미국 기업에 여러 가지 개방을 하기로 했다. 다만 이제 공식적으로 문서에 서명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고, 이번 어떤 협상에서 미국 기업에 많은 것을 개방하기로 이미 어느 정도의 이야기는 됐다. 또 이런 내용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다음 단계 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최종 합의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큰 틀에서 합의가 됐다라는 점에 시장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봤고, 이게 이제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 추이거든요. 이런 어떤 그래프가 나올 수 있나 싶긴 한데, 어쨌든 순식간에 그래프가 뚝 떨어지는, 115%가 뚝 떨어지는, 115%포인트가 뚝 떨어지는 그런 관세 결과가 나오게 됐죠. 여기에 대한 어떤 평가를 보면, 공급망 축소에 대한 어떤 공급망이 망가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축소됐기 때문에 기술주의 낙관적인 소식이 나온 거다, 이런 평가가 있었고,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사라졌다. 그리고 소매업체들이 재고를 확보할 여유가 생겼다.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관세가 일단 뚝 떨어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세가 내려가 있는 시기를 이용을 해서 소매업체들이 중국산 제품을 많이 구매를 또 할 거다. 구매해 놓게 되면 지금 휴가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름 휴가철 앞두고서 그때 물건을 좀 많이 팔아야 되는데, 그때 팔 수 있는 재고를 확보할 여유가 생겼다. 또 기업들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증시가 원하던 거다, 중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등등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신중론도 이날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전히 높은 관세다. 지금도 관세를 높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중국에 대한 견제 심리가 여전하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심리도 있었고,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골드만삭스는 또 비슷한 의견을 냈는데, 이제 시작일 뿐이고 최종 합의 때까지는 불확실성을 계속 달고 가야 될 거다. 그래서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된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주장도 일부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경기 침체 걱정이었잖아요. 근데 폴리마켓, 이게 뭐
엄청난 뭐 신빙성이 있고 그런 곳은 아닙니다만은 투자 심리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데이터는 되죠. 근데 이제 폴리마켓에 나온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50% 이상까지 올라가 있었는데 지금은 39%, 40%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가서 경기 침체 안 가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기대치가 더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요 종목들은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올라간 거 보세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특히 애플이 6% 올라갔죠. 엔비디아가 5% 넘게 급등을 했고 반도체주들 다 올라갔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관세 피해주였잖아요. 예, 관세를 많이 부과하게 되면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뭐 거의 절반 이상이 중국산 제품이다 이런 어떤 이제 분석이 있는데 어쨌든 판매 단가가 높아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판매 부진 이런 걱정이 좀 있었죠. 그래서 급기야는 아마존에서 이 제품은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어요. 이런 이제 가격표를 붙이기로 했다가 취소했었잖아요. 그래서 또 대표적인 어떤 이슈주로 이제 분류가 됐었는데 8%나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죠. 근데 오늘 특징이 시가총액 1조 달러 넘는 종목군들이 평균 5% 넘게 올랐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시총 1조 달러 종목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자금이 오늘 들어왔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숏 커버. 네, 이제 공매도 쳤던 쪽에서 이제 공매도 어렵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그 공매도를 회수하는 그런 매수가 강하게 붙었다라는 거고 오늘 변동성 지수가 또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매매가 오늘 매수 쪽으로 다 붙었을 거예요. 뭐 프로그램 매매, 온갖 프로그램 매매가 매수로 다 붙으면서 아마 대형주를 끌어올렸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가 되다 보니까 소비주들, 무슨 여행주들 포함해서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급등을 했고, 뭐 웨드푸시 같은 경우는 뭐 그 엔비디아가 이번 관세 이후에 최대 수혜주다 또 이런 코멘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엔비디아가 좀 어중간하게 움직이고 있다가 장중에 올라가는 폭을 키우는 예, 그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대형주들이 고르게 다 급등을 했다. 이게 이제 특징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우리 증시는 안 그래도 최근에 수급에 좀 변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4일 연속해서 매수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적어도 규모 면에서 저건 안 파는 거지 매수한다라고 붙이기는 조금 애매한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도 좀 있었죠. 근데 오늘장 정도에서 대규모 매수를 붙여주는 이제 대규모의 기준은 지수 곱하기 억 지금이 2,600포인트 정도 되니까 2,600억 원 이상의 매수 그리고 그런 가운데 5대 업종 중에서 4개 이상 매수 그러니까 전기전자, 운수장비, 철강화학, 금융 이 중에서 4개 이상의 매수가 붙어지느냐 그러니까 최근에 매수로 돌아선 건 좋은데 규모는 저건 안 파는 거지 매수는 아니야 이렇게 분류될 수 있었는데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움직임을 보면 전차군단,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25포인트 올렸고 현대차, 기아가 또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런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근데 어제 현대차가 다시 시가총액 5위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 그리고 시가총액이 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바이오하고도 또 두 개가 이미 뒤집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구도에서 전차군단을 비롯한 주요 수출주들이 그대로 움직일 수 있겠느냐.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죠. 어제 코스닥에서 2차전지 그동안에 이제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빠졌고 그리고 여기에 뭐 중국산 배터리 비중이 경쟁력이 높아졌다 이런 우려 때문에 이제 많이 빠졌던 2차전지가 어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이어지는 게 좋죠. 주식시장에는. 그러니까 걱정했던 종목들 특히 시가총액 굵직한 종목들이 돌아선다라는 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종목군들이 그대로 추세를 오늘에서도 이어가느냐 이 부분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장에 하나 남은 미션이 뭐냐면 거래대금이에요. 지금 거래대금이 좀처럼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도 보면 약간 박스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박스권인 상태에서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야 되는데 코스피 기준으로 10조 원 이상, 코스닥 기준으로는 8조 원 이상. 그러니까 이 정도의 거래대금이 터져주면서 그것도 연일 그러니까 하루 반짝이 아니라 거래대금이 쭉쭉 나오면서 그렇게 나와줘야 코스피는 2600에서부터 2650은 굉장한 저항대 달러 차트 기준으로 또 그 위치가 연고점 부근이라서 코스피는 그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는 거고 코스닥도 지금 갇혀있는 상태거든요. 700포인트 초반에서 이거를 돌파하고 완전히 안착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근처에서 아주 강한 매수가 확 들어와서 이제 잠가주는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거래 대금이 과연 증가할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반짝 하루 반등하고 눌리는 거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이런 걸 정하는 그런 기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좀 다 좋아 보이는데 하나 조금 걸리는 거는 달러 인덱스가 많이 올라가고 국채 금리, 미국의 금리도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은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죠. 그래서 오늘 MSCI 한국 지수나 야간 선물이 상대적으로 좀 미증시보다는 약했던 게 저 영향이 일부 있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런 어떤 영향을 좀 받으면서 오후장에 음봉만 안 나오면 됩니다. 그런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증시만 매수하는 것도 뭐 좋을 수는 있겠지만, 이러면 매수세가 좀 산발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 전체, 특히 우리나라하고 대만, 이런 어떤 관세 관련해서 영향을 좀 받았고 반도체 관련해서 좀 영향을 받았던, 그러니까 우리하고 대만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강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어제 올랐던 종목이면서 관세 관련해서 좀 시달렸던 종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어제 이미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이틀 동안 반영됐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차익 실현, 이런 매도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매도를 이겨낼 정도로 오후장까지 버텨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편으로 보면 좀 부정적으로, 또 신중론으로 보면 이 재료가 나오면서 이거보다 더 좋은 호재가 나올 게 있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물론 엄밀하게 보면 사실 호재는 아니죠. 악재가 해소된 거지 호재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근데 이게 이제 투자들이 생각이 묘해질 수 있어요. 재료 노출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료 노출로 안 보기 위해서는 중요한 어떤 이제 고점, 그리고 달러 차트 기준으로 연고점 부근인데, 여기서 이 위치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한다, 또 강하게 매수한다, 거래대금 증가한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 줄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안 그러면 오늘의 재료가 이번 어떤 반등에 휘날레가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오늘이 유난히 수급 측면에서는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저는 이게 자꾸 5월 6일에 제가 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텔레그램에도 올려드렸고 하여튼 올려드렸던 건데, 그때 이제 빌 레크먼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관세 180일 유예를 주장을 한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기존에 이제 전 세계에 걸친 관세, 그때 이슈 한참 소동이 있을 때 관세 유예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이 굉장한 트럼프 지지자였거든요, 지난 대선에. 근데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생뚱맞게 180일 유예, 이거 중국에 대한 관세를 180일 유예한다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이거 제가 5월 6일에 이 기사 보고서 되게 구석에 나왔던 기사인데, 근데 제가 이렇게 보내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면 이게 수면 아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며칠 전에 주식을 구매해라 막 이런 메시지 내고, 그 전에 빌 에크먼이 이제 180일보다는 짧은 이제 90일 유예가 됐죠. 그런 됐는데, 그 사람의 논리를 가만히 보면 지금 얘기하고 되게 비슷해요.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중국도 저렇게 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되는 거니까, 일단 쉬운 사안부터 해결을 하고 점차 협상을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관세를 유예시켜 놓고 협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유예한 상태에서 타격을 더 크게 앞으로 받을 것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의 페이스에 딸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 사람은 봤거든요. 그래서 뭐 좀 어쨌든 이렇게 이제 가끔 가다가 나오는 메시지, 큰 어떤 줄거리에서 특징적인 어떤 메시지가 나올 때는 흘려듣지 말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두 번 다 이 사람의 어떤 분석 주장 이런 것들이 좀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절대적으로 잘 맞춘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논리가 나올 때는 한 번씩은 체크를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5월 6일 이야기인데 지금 거의 열흘 가까이 지나서 보니까 이대로도 비슷하게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